안녕하십니까. 오늘 처음 시간은 터널을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 건설기계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터널은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요. 대단히 많이 나와요. 매일 회차가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터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안반의 분류 방법하고 그 다음에 터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은 건설기계를 강의할 겁니다. 우선 안반 분류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안반 분류. 안반을 왜 분류하느냐? 분류하는 목적이 중요하죠. 왜 분류하냐면 터널 때문에 그래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납틈 터널이 대부분이에요. NATM. 어떤 식이냐면 납틈은 우선 발파를 해가지고 지보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쇼크리트, 지보제는 쇼크리트, 락볼트, 스틸립은 강지보제라고 H빔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주 지보제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1차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한 번 더 이렇게 파설을 해요. 라이닝을 쳐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번 이렇게 터널을 보강하는 방법이 NATM이고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터널은 다 납틈 터널로 굴착을 합니다. 거의 80% 이상이에요. 처음에는 90%가 넘었는데 지금은 70% 될 거예요. 왜냐면 NATM을 대별할 더 좋은 게 있어. 터널 보링 DBM. 그거에 대한 굴착 빈도가 대단히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의 발달도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고 가격도 많이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타산이 안 나오던 게 점점 타산이 나와져. 단가가 싸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굴착의 공법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터널을 뚫게 되면 터널은 결국 놔두면 무너질 겁니다. 무너지죠. 무너지지 않도록 지보제를 대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둘 다. 터널의 기본 원리는 그거야. 근데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을지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이거다. 안반의 상태가 프레시하면요 뚫어도 가만히 있을 거야. 당연하죠. 지금 이 콘크리트 벽지를 내가 뚫을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동그라미를 치고 나서 뚫어 봅시다. 이거 무너질까요? 동그라미 하나 뚫는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얘가 강도가 굉장히 세요. 이 정도면 보통함 이상의 강도가 나와요. 연암보다 더 강도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콘크리트가. 왜냐면 얘의 압축 강도가 약 24메가파스칼이면요 연암이 보통 15에서 20메가파스칼 사이로 나오니까 그거보다 압축 강도가 더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함 이상이면 웬만큼 크게 뚫지 않으면 이 버틴단 말이에요. 다 둘러싸여 있다는 가정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안반을 분류하는 게. 안반을 분류해야 지보 패턴을 결정할 수 있어. 아까 전에 지보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보제가 중요하다고. 터널은 지보제가 다일 수밖에 없어요. 굴착을 하면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지보제고 그럼 그 설계가 다일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거 시공이 다일 거고 그거를 얘가 결정하는 거야.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반을 분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지보 패턴 결정을 위해서 쉬워지죠 이제 점점. 그러면 이 안반을 분류하는 큰 방법에 세 꼭지가 있어요. 세 꼭지를 우리 지금 배웁니다. 우선 안반이니까 안반은 RQD가 제일 중요합니다. RQD, 그 다음에 RMR,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니까 어렵죠? 통과 나왔나요? 그러면 이거 보셨죠? 네. RMR하고 Q 시스템 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안반을 등급 분류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재료입니다. 재료. 이걸로 분류하는 거는 강제적으로 맞진 않아요. 왜냐면 안반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려워. 안반에 대한 코어를 떴을 때 그 코어의 값이야. 그러니까 국한적인 값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한적인 값으로 뚫어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구착을 할 거니까 항공을 뚫어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RQD는 항공을 뚫어가지고 국한적인 값을 판단하기 때문에 터널 설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RMR과 Q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RMR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거냐? 잘 보자고요. 우선 시추 조사를 할 거예요. 시추 조사를 했을 때 보링을 할 거 아닙니까? 보링을 하게 되면 두 개가 나와요. 보링의 주요 목적이 토사와 안반의 상태를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토사만 배웠죠? 토사는 SPT를 통해 가지고 뭘 했죠? N치를 뽑았잖아요. N치를. 그죠? 근데 안반은 N치를 뽑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TCR과 RQD를 뽑아요. 이거 다 영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엄청 어렵죠?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 시추 주상도에 보면 두 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TCR은 무엇이고 RQD는 무엇이냐? 우선 두 개부터 구분을 해보자고. 1번 부분입니다. 이게 1번 부분이고요. 저기 있는 이 등급 분류가 2번 부분이에요. 두 개는 상호 대칭점이 있으니까 서로 각각 세트로 외워야 돼. 세트로 이해하고 이해되시죠? 우선 TCR 같은 경우에는 코어를 만약에 뽑았어요. 내가 1m야 1m 1m로 가정해가지고 그림으로 보면 이러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추를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토사야. 뭐 메리토, 풍화토, 풍화암도 다 토사니까 풍화암이면 N치로 배별되잖아요. N치로. 잘 보세요. 토사까지는 다 N치야. 그러면 토사 하부 여기는 안반이야. 안반은 연암부터입니다. 연암부터 연암, 동암, 그 다음에 경암, 경암 다음에 극경암이 있어요. 극경암은 잘 안 나와. 우리 이 세 범주 내외에서 안반을 구분한단 말이죠. 터널을 뚫을 때 정도 되어야 경암이 겨우 산 하부에 발견되고요. 보통 연암 내지 보통암 정도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안반 여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게 TCR과 RQD 부분에 우리는 시추 주상도를 보면 이걸 볼 수 있어요. 시추 주상도 정보에 TCR과 RQD가 항상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 전에 제가 의식의 영역을 설명드렸죠. 무의식과 의식에 대해서. 의식 안 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뭔지 관심이 없단 말이야. 자 보시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TCR을 보시냐. 만약에 이게 1m라 칩시다. 이게 가정했어요. 1m라고. 1m를 떠서 올려. 코어를 떠서 올리면 1m 떠올리면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없어. 1m가 그대로 몽둥이처럼 딱 떠서 올라왔다. 그럼 얘는 상태가 엄청 좋은 거예요. 프레시해. 보통은 그 경암 이 정도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몽둥이처럼 그냥 뽑아져 올라오면.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상부 이게 1m 하부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프레시해지겠지만 상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통합이랑 붙어있으면. 그러면 몇 퍼센트나 올라오냐? 80, 70? 코어링 뜨면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없어졌냐?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우선 시추 조사를 하잖아요. 저 시추 조사는 4가지 형태에 따라서 조사를 해요. 이렇게 암기하자고. 오수에는 뭐가 많지? 회축이 많잖아요. 오수에 회축 많이 사잖아요. 이게 굴착의 방법이에요. 그 집안조사, 시추조사를 할 때 굴착의 방법이야. 오우거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충격식을 우리는 퍼커션이라고 해요. 힙합. 그 충격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굴착은 어떤 걸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다 수세식으로 굴착합니다. 다. 우리나라 시추 장비들은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 회전식, 오우거식 이런 걸로 안 한단 말이죠. 싹 다 물을 섞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뽑아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물로 계속 수압을 줘가면서 성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자들이 나쁜 입자들은 다 씻겨져 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TCR은 입자가 씻겨 나가가지고 1m를 뽑게 되면 프레시한 상태가 아니게 나와요. 프레시한 상태가 아닐 때는 낮게 나온다 이거예요. 값이. 이해되시죠? 왜? 물로 씻겨서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TCR은 큰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TCR은 큰 의미가 없어요. 공학적으로. 그냥 계략적인 집안의 안반의 상태 정도로 확인하기 위함이 TCR이고요. 결국은 의미 있는 건 이 RQD입니다. RQD는 무엇이냐? 방금 전에 1m를 가정했어요. 이게 총 이건 이렇게 돼요. 총 샘플링 양. 여기 똑같아요. 총 샘플링 양을 떴을 때 마이너스 1 균열이 10cm 이하 균열에 합을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균열이 만약에 이렇게 전리가 있어요.
키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균열이 있다 칩시다. 얘가 만약에 10cm야. 그러면 얘를 포함시킬지 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10cm 이하에서 균열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다 빼. 빵 처리하는 거예요. 없다. 공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m를 뽑았을 때 균열이 한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근데 이게 9cm네? 그럼 얘는 뺐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10cm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포함시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된가요? 10cm 이하의 것들은 그냥 암석 덩어리다 라는 개념으로 10cm 이상의 것들만 포함시킨 총합이에요. 그렇게 되면 TCR보다 값이 훨씬 나빠질 거예요. 여기다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파괴가 일어난다? 불연속면. 그래서 불연속면이 많은 안반은 안반이 아니다 라는 가정하에 우선 검토하는 게 RPD의 기본 원칙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 RPD가요 RMR과 Q 시스템에 다 들어가요. RMR과 Q 시스템을 지금 배우기 위해서 이런 사전 작업들을 한 겁니다. 왜 이 안반의 분류, 왜 이걸 먼저 하느냐? 이제 터널 먼저 들어갈 거고 건설기에 들어갈 건데 터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보예요. 지보가 터널을 불착할 때 무엇인가 저항하는 것들이 다 지보제란 말이죠. 자, 전 시간이죠. 우리 흑막이 배웠을 때 지보제 배웠잖아요. 흑막이 벽체가 지보제가 없으면 견딜 수 있나요? 견딜 수 없죠. 똑같아요. 터널도 불착을 했을 때 안반의 상태가 엄청나게 좋으면 지보제를 대지 않고 자립식 흑막이처럼 할 수 있는데 안반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보제를 많이 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사의 상태가 작용력인 거 똑같아요. 안반의 상태가 작용력이에요. 그래서 작용력의 상태를 분석하는 게 이 안반 분류예요. 이 안반 분류를 통해 가지고 터널의 지보 패턴을 결정을 할 거예요. 지보제를 얼마나 설정할 건지, 어느 깊이로 팔 건지, 어느 만큼 부착이 가능한 건지까지 결정할 거란 말이죠. 설계 단계에서. 그래서 이 안반 분류가 중요해요. 그 안반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터널을 구성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RMR과 Q 시스템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터널, 전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자면 몇 퍼센트? 나툼 터널이?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 나툼 터널로 불착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TBM, 터널 보링 머신, 이 TBM의 값이 점점 싸져. 예전엔 너무 비쌌어요.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5km 이상일 때 경제성이 확보되니까 그렇게 5km 이상의 터널에만 적용을 시켰어요. 기계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단가가 엄청 떨어졌어. 커터 날이라고 맨 앞에 부착하는 기계의 날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커터 날이. 되게 설계가 복잡하고 고급스러워. 저 우리나라에서 설계해요 지금.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 한 7번째 설계가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이 우수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터널 보링 머신에 대한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엄청나게. 결국은 불착하는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지보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나툼하고. 대단위의 부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툼에서 제한한 보완 방법대로 똑같이 보강을 해요. 그러니까 부착의 방법만 그렇게 나뉘는 거고 보강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근데 그런 부착을 하기 위해서도 그다음 보강을 하기 위해서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안반 분류. 안반의 분류와 안반의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은 불착하는 것도 작게 부착해야 될 테고 지보제도 많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TCR과 RPD를 배웠어요. 그럼 RMR과 Q 시스템은 무엇이냐?